집에 즐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TV입니다. 집에 즐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네, 오늘도 기사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로 406명이 적발이 됐네요. 그리고 37명이 수사 의뢰가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례를 한번 볼까요? A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균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 B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라는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C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D씨에게 3억 6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 금액은 1억 5천여만 원으로 2억 원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200만 원을 부과했다. 야, 참 재밌는 사례네요. 싸게 파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기타 여러 가지 목적 등을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높게 거래가를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거 요즘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다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매수자 이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아버지죠.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증여를 해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수자가 가족, 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 편법 증여 의심 등 161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적발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 특수관계, 그러니까 가족, 친척, 요럴 때의 거래, 물론 정상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저의 아파트를 제 동생이나 또는 친척 형이라든지 살 수 있죠. 살 수 있으나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거나 또는 높거나 할 때는 이상 거래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관계 매매에 있어서는 특히나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 시세에서 10%인가요? 15%인가요? 이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건 틀림없이 의심을 받게 되고 또 조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 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 제한 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야, 이런 거 정말, 이게 예전 강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획부동산 정말 무서워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불인이들을 현혹시켜서 기획부동산으로 정말 이 사기를 치는 거죠. 말 그대로. 예,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네,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임야를 정말 이 개발하기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가격으로 부풀려서 지분 쪽에서 매도하는. 사실 제가 24살 때인가요? 25살 때인가요? 이 기획부동산에 저도 한 대 맞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게 뭔지 내가 투자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또 내가 투자하려는 그 대상이 어떤 목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공부하시고 모르겠으면 또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서라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는 것이 옳겠죠. 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바람직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재밌는 소식 하나 볼까요? 개그맨 김경진 씨 있죠. 국민거지 김경진 23억 부동산 부자였다. 빚이 14억 반전이라는 기사인데요. 너무 재밌고 또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개그맨 김경진이 한때 수입 빵원 국민거지로 불리는 인생을 살다가 현재 부동산 자산 23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그 비결이 관심이 쏠린다. 하이엔드 소금쟁이에 출연해서 부동산 투자와 함께 부업으로 한 마리에 150만에 달하는 고가의 거북이 패테크도 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워낙 기사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부동산 4채를 보유한 김경진은 자신의 성공 비결로 현장을 뛰고 부동산 사장님들과 친해져라 라고 조언했다. 야, 이게 진짜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결국은 답은 현장에 있고요. 또 현장에 특화되어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조언을 듣고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부동산을 좋은 가격, 좋은 시기에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는 현재 가장 주망한 관심 지역으로 서울역과 가까우면서도 남산 바로 아래 붙어있는 회현동을 눈여보고 있다고 귀뜸하는 등 부동산 고수다운 예리한 분석력을 선보였다. 행사가 줄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김경진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외에도 이태원과 은평구 빌라 등 총 4채 2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구체적인 재무 상담을 받기 위해 한 예능에 출연한 김경진은 부부의 자산과 채무까지 모두 공개를 했는데요. 당시 살던 7억 원 김포의 아파트와 전세 2억 7천만에 임대 중인 시세 5억 원의 이태원의 빌라, 아내 전수민의 명의로 된 은평구 빌라까지 부부는 총 16억 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년 만에 7억여 원이 늘어난 것. 네, 시세 차익이 7억 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김경진은 현재 자산 상태를 확인한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는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의 전세보증금까지 다 합치면 총 부채가 14억 4천만 원이라면서 순자산으로 따지면 9억 원이라고 진단하며 빨리 월세로 전환해서 자본소득을 키워나갈 것을 조언했다. 근데 뭐 월세 전환도 쉽나요? 이게 쉽진 않죠. 그만큼 내 자본이 더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김경진은 수입이 0원이던 시절에 죽기 살기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며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상승기를 잘 만나 대출을 받은 2억 원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4억 원이 돼 투자금의 2배 수익을 거뒀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재테크 실력과 함께 김경진의 남다른 소비관도 눈길을 끌었다. 김경진은 20년 전 산 양말을 아직도 신는다. 개그맨은 웃기면 되는 직업이라 좋은 옷은 필요 없다. 채소도 세일할 때만 산다 라며 말했다. 아울러 옷은 깨끗하게 빨아입으면 된다라면서 정장 2벌로 5년을 버틴다고 전했다. 야, 참 여기서 얻을 만한 교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이 짠테크라고 하죠. 이 아끼고 절약하는 것. 야, 요게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정말 해나가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정말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할 때 정말 이렇게 짠테크를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뭐 나가는 소비 자체, 그 지출 자체를 굉장히 압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대출금을 갚고 또 저금을 하고 남는 돈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굉장히 각박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 시기, 그 시절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사회초년생 때는 당연히 짠테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기간에 같이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또 부동산에 대한 지식, 또 세금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쌓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서도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장을 병행하면서 아까 처음에 김경진 씨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현장 위주에서 발로 뛰는 임장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현장에 특화된 그 전문가들 누구겠어요? 그 현장에 오래도록 계셨던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 이분들이 사실 현장 전문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또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 현장에 특화된 어떤 사례 또는 어떤 장단점 또는 향후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또 들어보는 거죠. 또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되죠. 현장에 오래 계신 분들이 또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발전 가능,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가능성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걸러서 듣기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수입이 0원이던 시절에 죽기 살기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돈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입이 없던 시절, 종잣돈이 없는 시절부터 우리 부동산 공부는 계속 돼야 됩니다. 경제 공부는 시작이 돼야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상승기를 잘 만났대요.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겸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 운도 따랐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현장을 또 그리고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면 분명히 타이밍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이 타이밍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적절한 투자 진입 시기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들을 잘 타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부동산으로도 수익을 거둘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락장에 돈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그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부동산으로 돈 벌으셨던 분들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꾸준히 시장을 주시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갑니다. 마치 숨쉬듯이. 어떤 시기에, 특정한 시기에 더 부동산 투자에 몰입하고 빠져있고 이게 아니에요. 네, 지속해서 시장을 주시하고 지속해서 투자를 해나갑니다. 네, 그러다가 상승장을 맞고 하게 되면 그것들이 억눌려 있던 것들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자산 상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또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이 아닌 이상 상승장의 어떤 초입에 적절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발목 아래서 산다라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지속해서 장기 투자를 해 나가다 보면 이런 상승장들을 부동산 투자하는 그 기간 중에 반드시 만나게 돼 있거든요. 네, 저 역시 그래봤던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오늘 좋은 기사들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이 태풍이죠.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은 힘들어하시는 곳도 굉장히 많던데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남은 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부동산을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